지구의 3분의 1을 뒤덮고 있는 물. 물은 생명 탄생의 원천이었다. 인간의 생명 역시 산모의 양수, 즉 물속에서 열달을 견디다가 탄생한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지구상의 물, 그 중에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고작 0.0067%. 그 마시는 물이 변모했다. 수돗물 중심의 음용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를 정수기 물이 차지했다. 미네랄도 막 많이 걸을 수 있는 필터들이 있는데 대사 과정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고, 우리가 운동선에서는 부적합한 것이죠.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정수기. 과연 그 물은 괜찮은 것일까? 물의 비밀, 미네랄의 역사를 들어본다. 과연 정수기 물은 마셔도 괜찮은 것일까? 제작진은 독일 본대학 위생실험실에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대학의 수질 분석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정수기를 직접 공수해 갔다. 국내 정수 방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현지에서 직접 정수기 물을 받아 검사하기로 했다. 정수기를 거친 물의 수질뿐만 아니라 물속에 함유된 성분까지 분석하는 검사. 특히 제작진이 주목한 것은 미네랄. 과연 정수기 물과 미네랄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Ein gutes Wasser ist ein ausreichend mineralhaltiges, wohlschmeckendes Wasser bei Temperaturen von 10 bis 12 Grad, das frei ist von Krankheitserregern und nur wenige Bakterien auch enthält, dann das auch gut schmeckt und auch klar ist. Es darf also nicht trübe sein. Das sind die Grundanforderungen, die wir haben an ein gutes Trinkwasser. 물은 인간 생명 유지의 필수 요건. 인체에 들어간 물이 각 기관에 영향을 끼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30초에서 최대 20분.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미네랄. 물속에 녹아있던 각종 미네랄이 혈관을 타고 흘러 인체 각 기관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사 과정에는 여러 가지로 촉매제들이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효소가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촉매제가 필요한데, 촉매제에 상당히 많은 미네랄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은 아동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뱃속의 태아는 모체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 모체의 양수 속에서 열달을 자라는 태아. 이때 태아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는 모체와 연결된 탯줄로 공급받는다. 영양소는 물론 생명에 필요한 각종 미네랄 역시 탯줄로 공급받는다. 따라서 산모가 마시는 물이 태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I would definitely not recommend that, because there are studies that people drinking low mineral water have effects on their children. So they shouldn't do it. The minerals will be washed out. 소아과 전문의인 김용원 박사. 그가 어린이 환자 보호자들에게 특별히 주목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다. 바로 미네랄이다. 그런 어떤 역삼투 방식의 정수기 물을 계속 먹으면 필요한 미네랄이 좀 결핍되는 수가 있어요. 특히
태아와 유아에게는 물이 중요하다. 태아는 인체의 95% 이상, 성인은 70%, 그리고 노인은 약 6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몸은 20-30%의 세포가 70-80%의 물 속에 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 물이 특히 또 일정량의 미네랄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다면 우리 신체 어떤 것보다도, 어떤 약을 먹는 것보다도,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Water without minerals is like rainwater or distilled water, which we for generations have known that we shouldn't drink because it drains the body of minerals in case you don't get them from other sources. 미네랄이 없는 정수기 물은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미네랄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동물 실험을 시도했다. 실험 대상 질병은 대표적인 현대 성인병인 당뇨. 실험용 쥐에 당뇨를 유발시켰다. 당뇨가 발병한 실험 대상군. 혈당 수치가 580을 넘어서는 고위험군이 됐다. 이렇게 당뇨가 발생한 생쥐를 세 집단으로 나눈 다음 각기 다른 물을 공급해보기로 했다. 한 집단엔 정수기물, 다른 집단엔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크롬이 함유된 물, 그리고 나머지 집단엔 미네랄이 풍부한 심층수를 공급했다. 실험 기간은 한 달 정도 잡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간격으로 이 혈당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4번 정도 측정을 하면 과연 우리가 투여한 이 물질이 혈당 강화 효과가 있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게 됩니다. 마시게 하는 물만 다를 뿐 실험 대상 쥐에게는 똑같은 먹이가 공급됐다. 4주 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다시 혈당치를 검사했다. 실험쥐의 혈액을 채취, 혈당치의 변화를 살펴봤다. 간이 검사만으로도 수치의 차이가 나타났다. 3개 집단 모두의 혈액을 채취,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결과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먹은 쥐의 혈당치는 오히려 높아져 있었다. 반면 크롬이 함유된 물과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먹은 쥐의 혈당치는 떨어져 있었다. 차이의 원인은 미네랄이었다. 그 미네랄이 그런 췌장이라든가 그런 우리 세포 그리고 여러 가지 효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당 대사 그리고 그 인슐린의 그 저항성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혈당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미네랄이 전혀 없는 정수기 물은 달랐다.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증류수 그리고 미네랄이 포함되지 않은 이러한 물은 그 당뇨병에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맑은 물,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미네랄이 함유된 물과 그렇지 않은 역삼투압 정수기 물, 우리네 일상생활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미네랄이 부족한 물을 오랫동안 마실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최근 이 병원엔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까닭 모를 두통과 불면증 등으로 병원을 찾은 30대의 임효정 씨. 가정의학과 유병현 교수는 원인도 뚜렷하지 않은 이런 증상에 대해 미네랄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임효정 씨의 모발을 채취해 미네랄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임효정 씨에게 심각한 미네랄 부족 현상이 발견된 것이다. 두통이나 불면증의 원인도 미네랄 부족인 것으로 판단됐다. 마그네슘이 상대적으로 칼슘에 비해서 많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신적인 근육통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통증들 관련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 담백하고 좀 아까 얘기하는 골고루 색깔이 무지개 색깔이 있는 음식들을 천연적인 걸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맹물 먹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죠. 물은 많이 먹어서 절대 해드릴 게 없습니다. 임효정 씨의 일상은 어떨까? 채 돌이 지나지 않은 어린 딸을 키우는 임효정 씨. 그녀 역시 정수기를 설치해두고 있다. 이 물을 그대로 마시기도 하고 음식 조리에도 사용한다. 딸에게 먹이는 분유도 이 정수기 물을 이용하고 있다. 미네랄이 전혀 없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 이 물로 탄 우유를 먹여도 괜찮은 것일까? 어른들인 경우에는 다른 반찬이라든지 다른 음식을 통해서 보충이 되지만은 특히 우유나 젖을 먹는 어린 영아들이나 그런 학동기 아이들에게 미네랄이 전혀 없는 물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칼슘이라든지 포타슘이라든지 또 아연, 또 철분 또는 이런 요오드 같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들이 상당히 결핍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경 기능에 이상을 가진다든지 또는 성장에 지연이 온다든지 또는 어떤 성격의 이상 같은 걸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임효정 씨는 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을 고집했던 것일까? 정수기 물의 수질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수돗물보다는 그래도 뭔가는 걸러서 나온다는 그런 기분에, 왜냐면 수돗물은 이제 들어오는 수조는 깨끗하진 않잖아요. 수돗물에 대한 불신. 이것이 그녀가 미네랄이 없는 정수기 물을 오랫동안 음용해온 이유였다. 그때는 어지럼증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약간 있었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또 다른 중년 환자. 전혀 없었거든요. 미네랄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역시 모발을 채취, 분석을 실시했다. 이 환자는 어떤 물을 마셔왔을까? 정수기 사용이 내가 오래됐습니다. 뭐 한 10여 년 이상 됐을걸요? 쉽게 얘기해서 10여 년 이상 내가 오래됐어요. 10여 년 이상 꾸준히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을 마셔온 이 환자. 이것이 그의 증상의 원인이 됐을까? 상식적으로 안에 있는 세포들이라는 그거에 맞춰서 다 그 세포 대사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산성화된 물이 계속 들어간다면 결국은 다 깨지게 되니까 아까 얘기한 미네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능을 못하거나 깨지게 돼서 방출되게 되면 결국 이제 아까 같은 증상들이 어느 쪽 심한 쪽부터 이제 나타나겠죠. 인체 내에 필수적인 미네랄이 부족하면 원활한 신진대사와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더 심각한 질병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대장암. 대장암 환자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체 속에 자리 잡은 거대한 암덩어리.